초급자가 알아두면 좋은 맥스의 기본 기능, 이번 시간은 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체가 말려있는 형태를 만들 때 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체가 말리려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이 필요합니다. 면이 없을 경우에는 말리지 않겠죠. 면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해요. 초급자를 위한 모델링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잘 배우신 다음에 이런 수정 명령들을 잘 활용하시면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이미지처럼 원형인데 말려있는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처음에 시도하는 경우는 서클을 만드는 겁니다. 서클 같은 경우는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모서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꺾여 있어요. 근데 결과물에서는 모서리가 꺾여 있으면 렌더링을 했을 때 꺾인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급자일 때 결과물을 생각하고 모델링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도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작업들을 알아서 하게 되죠. 익숙해지는 거죠. 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같은 형태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두께가 있기도 하지만 실린더를 만드는 이유는 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운데 있는 면들을 이렇게 분할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 앞쪽에 있는 폴리곤만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죠. 컨트롤 I로 지웁니다. 그럼 이런 폴리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보세요. 실린더를 만들었지만 실린더에 기본 꺾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결과를 만들었을 때 둥글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꺾임이 잘 보이겠죠.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균일하게 둥글게 만들려면 면이 좀 균일해야 돼요. 근데 실린더로 만들었을 때 가운데로 모양이 모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삼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말렸을 때 형태가 균일하지 않아요. 위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꺾임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하나 놔두고, 또 하나는 플랜을 만드는 거죠. 플랜을 만들게 되면 가로, 세로 방향으로 균일한 면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 플랜을 원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 원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서클을 이 플랜에 투영시키는 거죠. 이 서클 모양으로 플랜을 잘라내면 되죠. 그래서 서클을 만들고, 서클이 꺾여 있는 부분은 인터폴레이션에 보면 스텝이란 게 있어요. 스텝이 6으로 되어 있는데 서클도 점이 있어요. 4개의 점을 갖고 있는데 점과 점 사이를 6번 꺾어 주는 거죠.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곡선의 해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스텝이 없으면 꺾임이 없고, 스텝이 하나 있으면 한 번 꺾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꺾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0개를 입력해주면 20개의 꺾임이 있는 거죠. 그럼 꺾이는 부분에 점이 생기겠죠?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얼라인 명령으로, 얼라인 명령 Alt A 키를 이용해서 현재 선택된 물체의 서클을 플랜을 클릭해서 플랜의 XY축을 센터로 맞춰줍니다. OK 하고, 그럼 정중앙이 두 물체가 맞았죠? 플랜을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패널,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쉐입 머지, 여기에 서클을 투영시킵니다. 그럼 서클이 투영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투영이 된 상태입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에 가면 서클 모양이 선택됩니다. 자동으로 선택돼요. 컨트롤 I 해서 나머지를 지우면 면이 균일하게 나눠져 있는 서클을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마지막 거죠. 다시 작업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원 형태가 되고 가운데에 있는 면들도 잘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밴드를 적용해 보면, 일단 서클 같은 경우는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에디 폴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해야 됩니다. 똑같이 3개의 밴드를 적용해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왼쪽에 그림처럼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밴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앵글 값을 일단 90을 주죠. 축을 선택해 보면 어떻게 밴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X축을 선택하니까 앞뒤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림처럼 앞으로만 휘어지게 하려면 앵글 값을 마이너스 90으로 해주면 됩니다. 조금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값을 입력해서 이미지하고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70도를 입력해 볼게요. 그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밴드를 실린더에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밴드를 마지막 물체에도 적용해 볼게요. 실린더 같은 경우는 물체가 가지고 있던 축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축을 현재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먼저 밴드를 적용해 줍니다. 형태가 이상해지니까 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린더의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켰는데도 이 뒤쪽에 밴드의 기즈모가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밴드를 없애고
현재 물체의 센터로 이동된 축이 정확하게 맥스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유틸리티 패널에서 리셋 엑스폼 그리고 선택된 물체를 리셋 엑스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밴드를 드래그 해보면 이번에는 제대로 됩니다. 축이 다른 것 뿐이죠. 축이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기즈모를 회전시키면 형태가 보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90도 회전시키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형태죠. 이때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90도를 쉽게 회전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물체는 면이 이상하게 되어 있죠. 가운데 면들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플라인이었죠. 그 다음에 실린더로 만들었던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안쪽 형태가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준다고 해도 가운데 형태가 이상해지고 이 대각선이 쪼개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가깝게 가지 않고 결과물에서도 저 형태가 렌더링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일단 모델링 형태대로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물체를 보면 굉장히 깨끗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면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밴딩을 줘야 깨끗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결과물도 깨끗하다 이거고, 밴드를 준 다음에 쉘 명령을 주게 되면 밴드가 된 상태에서 두께를 갖게 되겠죠. 그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밴드만 좀 조정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00으로 조정해 줍니다. 플랜을 이용해서 작업하면 좀 더 근접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다른 형태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 부분만 밴드가 되고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만. 그런 형태죠.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해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값을 기억합시다. 60에 300에 10. 그리고 300쪽으로 30개의 면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라운드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고민하지 말고 넓이로 300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밴드를 적용하는 겁니다. 밴드를 적용하고 일단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됐기 때문에 180도만큼 회전을 할 건데 축을 선택해 줘야겠죠. 이렇게 뒤나 앞으로. 앞쪽으로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리미트 이펙트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 거리감만큼의 밴드를 적용하게 돼요. 이 옵션을 사용하면 둘 다 0이기 때문에 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위쪽에 이 넓이가 300이었기 때문에 150을 입력하게 되면 절반만큼, 이렇게 절반만큼이 밴드를 하게 되죠. 그리고 180도만큼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값을 50을 입력하면 50 안에서 밴드를 180도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90? 그러면 90만큼 안에서 180도만큼 밴딩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쪽 방향으로 90인 거고 이쪽은 150이 남아있는 거죠. 이 두 개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뒤쪽도 마이너스 90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친 180만큼 안에서만 밴드를 하는 겁니다. 밑에 거를 0으로 만들고 밴드의 기즈모를 회전시켜 볼게요. 로테이트 시킬 때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45도 회전시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이미지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밴드 기즈모를 이동시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선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선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가 움푹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모델링이 그만큼 선을 잘 나누는 게 중요한데 만약 밑에 박스에서 이쪽으로도 10개의 선을 나눴다면 밴드를 줬을 때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쪽 방향으로도 선이 있기 때문이죠. 선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꺾임도 중요한데 렌더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꺾임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터보 스무스를 주더라도 이 형태에서 터보 스무스가 되는 거죠. 혹은 박스로 만들지 않고 모양을 만들 때는 기본 형태를 만들고 어떤 명령을 써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하죠.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전체가 다 둥글게 되는 거죠. 근데 박스 자체가 꺾여 있는 면들이 다 스무싱 그룹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무싱 그룹을 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살아나는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시면 이런 비슷한 모델링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라운드를 줘야 된다면 플랜에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쉐입 모양을 쉐입 머지로 만든 다음에 그 물체를 밴드하고 밴드가 다 되면 쉘로 두께를 주고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나중에 주는 거죠. 똑같이 스무싱 그룹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왼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생각하지 못하면 이 형태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밴드로 하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으로도 선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여기 양 끝에는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를 미리 생각하고 모델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플랜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쉐입 모양을 만들어서 투영시켜서 그걸 밴드한다. 순서대로 머릿속으로 생각이 딱 되면 그때 모델링을 시작하세요. 그럼 밴드가 이런 모양을 도와줄 겁니다. 이 손잡이도 똑같은 형태죠. 손잡이도 마찬가지고 이걸 응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처음에 했던 것처럼 밴드를 잘 활용하면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원형이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는 거죠. 이 형태는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밴드만 사용하지 말고 활용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200에 200짜리에 40개의 세그먼트가 분할되어 있어요. 여기에 서클을 만들 겁니다. 서클의 인터폴레이션은 20개로 할게요. Alt A로 얼라인을 해서 두 개의 물체의 XY 센터를 맞춥니다. 플랜을 선택하고 지오메트리의 컴파운드 오브젝트 쉐입 머지로 서클을 투영시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에서 컨트롤 I로 불필요한 면은 삭제합니다. 그럼 물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물체에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게 서로 겹치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그냥 복사해 놓으면. 그래서 스큐라는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 살짝 기울일게요. 축을 선택해서 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죠? 이렇게 기울어져야 에디테이블 폴리 복사를 했을 때 살짝 틈이 남겠죠? 복사. 그럼 두 개가 회전돼서 겹쳐 있을 때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럼 두 개에다가 밴드를 적용하는 겁니다. 일단은 90도로 축을 선택했을 때 중요한 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이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태가 되면 디렉션이란 걸 이용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뒤로 이렇게 회전됐던 게 바뀌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뒤쪽으로 두 개가 같이 휘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에 앵글을 많이 줘서 이렇게 꼬이게 하는 거죠. 살짝 공백을 띄웠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밑에 부분 형태의 크기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FFD를 이용해서 위쪽을 살짝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접근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활용해서 이 조명 형태도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재축만 하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보는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꼭 한 번씩은 해보시고 가능하면 완성까지도 비슷하게 라인도 넣어보고 색상도 좀 넣어보고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한 번은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계속 늘어가게 됩니다.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밴드에 대한 설명인데 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밴드의 리미트 값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활용해서 좋은 모델링, 재미있는 모델링, 스트레스 없는 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본 내용으로 만나요.